슈퍼문과 블루문을 보신 적 있나요?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크고 밝아 보인다면 그게 바로 이름 그대로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은 달의 궤도가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 근지점에 있을 때 뜨는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달은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근지점에선 평소보다 약 3만 킬로미터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달이 14%더 커 보이고 30%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블루문은 이름처럼 달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블루문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그 두 번째 보름달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매우 드물게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 달이 푸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현상일 뿐 블루문의 정의는 아닙니다. 구름 속 얼굴, 토스트 속 예수님, 당신은 파레이돌리아를 경험 중입니다.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이 사람 얼굴처럼 보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빵을 구웠는데 유명인의 모습이 비친다거나 벽에 난 얼룩에서 어떤 형체를 발견하기도 하죠. 이처럼 무작위적이고 모호한 패턴에서 익숙한 이미지나 의미를 찾아내는 심리 현상을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파레이돌리아는 뇌의 얼굴 인식 메커니즘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에 필수적인 얼굴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정보 속에서도 어떻게든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뇌가 스스로 익숙한 정보를 덧씌우는 겁니다. 특히 눈, 코, 입처럼 기본적인 배열만 갖춰져 있어도 즉각 얼굴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앞면에 있는 두 개의 전조등과 그릴이 사람의 눈과 입처럼 보이는 것도 파레이돌리아 현상입니다. 어두운 밤 주변의 사물이나 무작위 패턴에서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한국인을 작동시키는 연료, 아침에는 아메리카노가 필요하죠. 커피를 마신 한국인의 몸속에서는 흥미로운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는 바로 카페인과 아데노신이라는 두 물질의 관계 때문인데요.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이 물질은 피로 물질로 불리며 뇌의 수용체에 결합해 신경활동을 늦추고 졸음을 유발합니다. 즉 아데노신이 이제 쉬어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때 카페인이 등장합니다. 카페인의 분자 구조는 아데노신과 매우 흡사한데요. 카페인이 뇌로 들어가 아데노신이 결합해야 할 수용체를 먼저 차지해버립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자리를 가로막으면서 아데노신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뇌는 피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커피는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라는 신호를 잠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영화를 보면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지만 샤워실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왠지 목소리가 더 풍부하고 멋지게 들리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실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이 아니라 샤워실이라는 공간의 과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샤워실은 보통 타일이나 유리 같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들은 소리를 흡수하지 않고 사방으로 강하게 반사합니다. 이것을 잔향이라고 합니다. 잔향은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여러 번 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소리를 겹치게 만들고 뇌는 이런 반사음을 실제보다 더 풍성한 소리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잘 부른다기보다 잘 들리게 설계된 공간 효과인 셈이죠. 또한 샤워실은 좁고 밀폐된 직사각형 구조가 많아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사람의 목소리 중 중저음 영역이 공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 목소리가 마치 전문가처럼 깊고 웅장하게 들리게 됩니다. 결국 샤워실은 소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미니 콘서트 홀인 셈입니다. 벌레는 왜 불빛을 향해 돌진할까? 밤에 가로등이나 집 조명 주변에 벌레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벌레들은 왜 스스로 위험한 빛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를 주광성이라고 설명하며 곤충들이 본능적으로 빛을 따라 이동한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장 유력한 최신 가설은 벌레들이 빛을 항해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곤충들은 달이나 별과 같은 자연광을 이용해 자신의 비행 방향과 수평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연광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곤충이 이동해도 빛이 들어오는 각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조명은 가깝고 사방으로 퍼집니다.
곤충이 인공조명을 자연광처럼 수평의 기준으로 삼고 날아가려 할 때 빛의 각도가 계속 바뀌면서 곤충은 방향 감각을 잃고 빛 주위를 빙빙 돌거나 결국 빛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고속카메라 실험에 따르면 곤충은 빛 주위를 돌 때 항상 몸의 등 쪽을 광원 쪽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을 위로 인식하고 자세를 맞추려는 과정이죠. 결국 벌레들은 죽으려는 게 아니라 인공조명을 자연의 나침반으로 오인하고 항해를 시도하다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